금요일입니다. 네. 비도 오는 금요일인데 봄장마네요. 비가 네. 꽤 많이 오죠. 네. 뭐 이거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좀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또 해충들이 오나요? 해충은 뭐예요? 해충? 해충들. 아, 네. 벌레의 마음은 제가 잘 모르죠. 네. 근데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어제 저는 사실 다른 뉴스들보다는 눈에 띄는 뉴스가 이 가장 큰 빙산, 세계 최대의 빙산, 남극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네, 그 뉴스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따가 오늘 저희 39분 유튜브 주제는 오늘 또 환경 얘기가 네, 또 있습니다. 환경 얘기. 그래서 빙산이 떨어져 나오면 이게 떨어져 나오는 순간부터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바닷물의 염도가 떨어지고 기후 변화를 또 가속화시킬 거고, 그렇죠. 우리의 장마가 어떻게 될지, 여름이 어떻게 될지 저도 걱정입니다. 그런 것도 주가에 영향을 요즘 많이 주다 많이 보니까. 주죠. 예. 네. 그 ESG라는 단어가 이제 미국에서 사실은 주창한 건데,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중국을 상대로. 네. 뭐 중국이 뭘 할까? 자, 그 얘기할 건 아니고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하라 첫 번째 뭐예요? 뭐 제목은 이제 만성 질환화될 그런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네. 그런 단어라고 봤는데 밤사이에 이게 하루 단위로 바뀌어요. 예. 하루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확인한 밤사이에 미국 시장을 보면 굉장히 많이 꼬여 있습니다. 이거를 이쪽으로 봐야 되나 저쪽으로 봐야 되나 좀 고민. 뭐 고용 지표, 생산 지표가 이렇게 살짝 어긋났고 금리도 또 뭐 떨어져 버렸고 그렇다고 했는데 기술주들은 뭐 제법 올랐는데 뭐 의료, 유통 이런 것들은 또 차익 실현이 굉장히 이틀 세게 전에는 나왔고, 예. 4월 FOMC 의사록에서 경제 속도가 빨라지면은 테이퍼링을 논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시장이 와다닥거리다가 어제는 또 이제 생산 지표가 생산 지표에 따라서 또 내려가고 네. 오늘 저녁에 또 PMI가 나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렇죠. 맨날 바뀌어요, 맨날. 네. 그리고 환율을 좀 뭐 NDF 봤는데 그렇게 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4원. 그게 또 20원대 후반에 아직은 또 머물러 있고 그러면 시장을 이렇게 안심을 해야 되나? 기술주가 반등을 했고 약간의 요즘에는 커플링이 좀 미국하고 동조화가 강해졌으니까 우리도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기술주들 뭐 2차 전지 쪽 특히 이제 테슬라가 또 반등을 좀 제법 또 해줬고 4% 그래서, 네. 정도? 그래서 과연 이게 하루짜리일까? 이게 또 지속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당분간은 이제 매일 바뀌는 거죠. 왔다 갔다 이러지 않겠나 싶긴 한데 오늘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아무리 뭐 이런 이슈가 떠도 지금 하루 거래 대금 22조 돌아가는 시장에서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됐고 미국도 지금 사실 저는 약간 기술적 반등의 냄새가 좀 나긴 납니다. 물론 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2% 넘게 올라서 우리도 약간의 플러스로 출발을 해서 이걸 유지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오늘의 흐름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어쨌든 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자체가 우리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이 QE, 이 양적 완화 뒤에서는 늘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 시장에는 뭐 좋을 수는 없겠죠. 이론적으로 봐도 좋을 건 없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보다 늘 강조드렸던 게 자산 매입의 축소라는 게 또 내년부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불확실성을 좀 심어줬다라는 게 굉장히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요즘 빅스, 그러니까 이제 이 변동성 지수가 공포 지수가 22위권, 그러니까 22 훌쩍 넘어가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22 위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 내려오질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산 매입의 축소라는 것은 시장의 어떤 리스크 관리를 조금 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 영향권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상승 기조가 일단 뭐 이 성장주들을 좀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좀 금리가 또 빠지다 보니까 조금 풀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이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좀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좀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6월 FOMC에 풀기 전까지는 한국 증시에는 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가 오가면서 지수에 대한 기대치를 또 내려놔야 되는 그래서 거래 대금이 그걸 또 반영하고 있지 않나. 22조가 돌아가는 시장에서 이거는 사실 암호화폐에서 코인 한 서너 개 요즘 뭉쳐도 20조 넘어가거든요. 코인, 그러니까 네. 단일 코인만 보더라도 그것보다도 지금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지수에 대한 그런 자신감, 기대감은
조금 하강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빅사이클이고 또 미국에 투자를 얼마를 하고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8만 원 언저리에서 힘을 제대로 좀 쓰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 수동적인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나마 삼성전자 없을 때 시장을 좀 받쳐줬던 게 이제 경기 민감 섹터였는데 그것마저도 국제 가격 변동에 따라서 좀 차익 실현을 좀 강하게 맞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한정되고 수동적인 시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 시장과의 커플링이 그날 그냥 하루하루 아침에 이렇게 반영됐다 끝났다 하는 그런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으로 좀 수동적으로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뽑아본다면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이제 반도체 투자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돼서는 오늘도 뭐 일부 종목들이 특히 이제 저는 기대감이 또 계속? 네, 특히 저는 이제 테스터 쪽 후공정에 있는 테스터 쪽이 뭐 리노공업이나 고영, 뭐 ISC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어제 강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태양광 쪽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한화솔루션 같은 종목들 또 소형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오래간만에 테슬라가 반등다운 반등을 해줬어요. 그렇게 네. 본다면 뭐 이게 하루짜리일지언정 기술적 반등에는 동참을 할 수 있을 쪽이 어제 또 약간의 바닥권 탈출의 어떤 수급을 좀 보여줬었던 2차 전지와 테슬라 관련된 종목 정도가 오늘은 좀 그나마 좀 수세적인 상황에서도 좀 선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봤을 때는 좀 대표성이 있는 포스코 케미칼 좀 보도록 하겠고요. 또 어제 그 강세가 좀 나왔었던 한화솔루션도 좀 태양광 강세에 또 힘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이 테스터 쪽, 리노공업, 고영, ISC 뭐 이런 종목들은 바닥 대비는 어느 정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신규 접근을 할지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을 손절을 해서 접근할지 이거는 좀 개인의 성향에 좀 맡겨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기술적인 반등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좀 개별적인 성향을 가진 종목들이 그나마 좀 선전을 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종목 좀 연구해 주셨는데 또 네. 집중은 저는 한화솔루션이 조금 눈길이 가네요. 한화솔루션. 네네. 네. 한화솔루션으로 색깔 반전. 네. 자, 그럼 잠시 또 권재은 아나운서한테 갔다 오도록 하죠. 여러분들 관심은 무엇인지 또 요약된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네, 자 관심 리스트도 봤고요. 그다음에 오늘 신규 재상장하는 FNF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준비된 내용이 또 두 번째가 있죠. 네. 어떤 내용이죠? 아까 우리 NS 쇼핑 일발장전 할 때랑 약간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좀 이슈인데 원자재와 건자재가 약간 좀 괴리를 보이고 있는 현상이 좀 나와서 이건 네. 제가 아까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그런 딜 때문에 이런 시행사, 시공사 이런 좀 PF 이 금융주선 관련돼서 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서 직접 들었던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레포트들을 좀 참고를 해서 좀 주제를 뽑아봤는데요. 일단 철강 가격의 하락이 좀 컸죠. 이게 이제 가수요에 의해서 이제 너무 빨리 올라갔었던 이제 철강주들의 좀 가격의 조정 이런 것들,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고 그거보다는 좀 빠르게 나왔었던 게 이제 화학주들이 좀 이제 선 조정을 좀 받았던 이제 이런 모습인데 모두 이제 현실적인 수요에 있어서는 좀 다시 봐야 된다라는 좀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시험대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 이런 비싼 원자재를 들여서 이제 1차적인 가공을 하는 쪽이 이제 건자재 쪽이죠. 원자재를 들여와서 건축용 자재 그렇죠. 됩니까? 건축용 자재입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가수요 때문에 사재기 아닌 사재기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현재 가격에 상관없이 좀 선제적인 재고 확충을 해 나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 그렇다 보니 이제 뭐 대한제강 같이 철근 업체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저렇게 서 있는 이유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어제 또 오세훈 시장의 그 발언이 또 있다 보니까 서울시의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정책 그리고 뭐 내년도 이
대선에도 이제 또 공사판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은 재고 레벨을 미리 올려놓으려고 하는 이 건설업체들, 특히 이제 중견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좀 발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뭐 철광석을 비롯한 이제 철강 업체들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지언정 이쪽 건자재 쪽은 이 가수요, 사재기 뭐 이런 재고의 확충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빠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또 공사비에 손쉽게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건자재 업체들은 뭐 오늘 하루 당장 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약간 중장기적인 그런 우상향 국면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미주와 호주 이런 해외도 지금 주택용 건자재 수요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페인트, 목재 뭐 이런 쪽 가격이 천정부지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는 또 한국식 온돌 문화가 또 해외에도 좀 가고 있어요. 뭐 네. 정말 획기적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이제 그런 그 장치죠. 이제 온돌 문화가 좀 보급이 되면서 이 보일러 이런 쪽도 수출이 계속해서 경신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반등은 하겠습니다만 가수요에 의해서 좀 거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 원자재 쪽은 저는 좀 뭐 기간 조정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섣부른 공략은 조금 무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좀 화학 쪽은 조금 선조정이 끝난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업사이클로 좀 접어든 것 같고 그래도 가장 강하게 좀 지속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건자재, 건축용 자재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의 업종들은 만약에 조금 그 흐름이 좀 이제 강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좀 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따라가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제가 언급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을 좀 관련주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LG 하우시스 좀 볼 수가 네. 있겠고 또 현대 엘리베이터, 이건산업, 또 경동 나비엔 뭐 각 그 분야마다 좀 대표성이 있는 그 종목들로 좀 뭐 지켜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오늘 하루 데일리 방송에서 뭐 할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뭐 분기 그리고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긴 호흡에서 좀 보신다면 무리 없이 좀 편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는 좀 집중은 현대 엘리베이터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은 현대 엘리베이터. 네. 네. 자, 앞서 그 NS 쇼핑의 그 추가 시장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방송을 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예, 시장이 풀어놓은 정보원들. 네. 얘기를 하네요. 핵심은 이 물류센터를 지하로 빼고 지상에다가 초고층 아파트를 올린다고 하네요. 그 조감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렇게. 것들이.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정체가 되고 뭐 그 도로교통 상황 때문에 서울시 네. 도계공하고 계속 이 지연이 되다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엎어버린 거죠. 네. 빨리 가자 그래갖고. 네, 그래서 움직이는군요. 네. 자, 물류도 핵심이지만 하여튼 위로 개발이 이게 또 그렇죠. 그래야 또 분양이 또 쉬울 수 있으니까. 네. 네. 거기가 그게 또 핵심이라고 저한테 정정은 아니고 추가 좀 해달라고 네. 지금 항의가 들어왔어요. 항의는 아니고 알려면 똑바로 알아 그러죠. 종목을 전부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NS 쇼핑은 그렇다는 거. 네. 동시효과 훈훈하네요. 그래요? 네. 동시효과가 전체 효과가 지금 네, 한 0.6% 정도 반등. 근데 뭐 저번에 그 월요일로 그랬습니다만 하락을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시초가를 넘어서는 양봉을 뽑느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도 상승 출발을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유지하고 3,200선을 좀 다가갈 수 있는 흐름이 얼만큼 나오느냐 또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좀 핵심일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쪽에서는 뭐 SK 하이닉스와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 출발을 할 걸로 SK 이노베이션까지요. 뭐 2%대 강세 출발이 좀 예상되고 있고 FNF가 오늘 홀딩스랑 사업회사랑 이제 그 분할 상장을 했거든요. 네. FNF는 이제 상한가 출발, 그리고 홀딩스는 하한가 출발하면서 FNF는 지금 증권사들 레포트를 보면은 40만 원부터 한 50만 원대까지 이렇게 좀 분포가 좀 되어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시총 상위 쪽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종목은 좀 없어 보이고 뭐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좀 상승 그런 흐름이 좀 보일 것 같은데 좀 제넥신이 조금 더 좀 관심이 받는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오늘 이수철 이사께서 또 언급을 했던 네오 이뮨텍 연결지어서 좀 관심이 좀 시장 관심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저번에 이제 그 아스코 관련해서 좀 몇 번 했는데 뭐 제가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호가들이 쭉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반등을 추가가 아니죠. 어제 우리 밀렸으니까 오늘은 반등을 좀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시세가 근데 이제 일간 단위로 올랐다 떨어졌다 이게 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접근하시면 좋겠네요. 개장 후에 다시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